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다가 김계환 사령관이 유임이 됐어요. 진짜 지난주에 딱 예고하셨거든요. 네. 그거 보라고. 내 말대로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됐어요. 신문 보고 와. 천공이의 달마대사. 아, 이거는 이제 달마 신공으로 하는 거거든, 이거는. 예. 근데 뭐냐 하면은 17일 날 해병대에서 있던 장군단 회의가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본인의 인사를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나 유임됐어. 나 유임됐어. 그리고 시기도 5월 초로 그때 언론에 다 나가 있던 장성 인사가 4월 말로 앞당겨졌어. 그래서 이러면은 이 정도 정보는 대통령실 외엔 모르거든요. 이 삼성 이상 장군 인사는 청기누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다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17일 날 최상병 특검에 대한 방탄 재구조화. 그래서 난 방탄 노년단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해병대에도 그 정리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물망초 작전의 성공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2일 날 지휘사선에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를 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돼서 그래서 거기 계속 있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드러날 비정상적 그 상황을 보자면 해사 동기생이 해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이거든요. 해사 동기생이 김계환 사령관의 해사 동기생이. 그렇게 되면은 동기생한테 지휘를 받는 구조가 계속 올해도 이어지고. 우리 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자주? 아니 고위직은 동기생이 진급하면 진급 안 된 사람은 대부분 옷을 벗게 있단 말이에요. 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도 전통적으로는 그랬죠. 전통적으로는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 검찰총장이 워낙 벼락 출세를 하다 보니까 그 룰이 많이 깨졌죠, 사실은. 그냥 남아 계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그냥 뭐 5년씩 점프하다 보니까 그 동기나 그 선배 기수가 다 나가면 공백이 너무 커져갖고 그 다음부터 약간 뒤죽박죽 됐죠. 그 뒤죽박죽이 오늘날 이 정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은 그럼 뭘 만들자는 거냐? 이게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두 번 다 대장 전원 물갈이라는 기사를 우리가 2년 동안 봤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벼락 진급을 해가지고 해군 작전사령관에 부임된 지 1년도 안 된 쓰리스타가 또 진급해 지금 합참의장이요. 지금 완전히 갈아엎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외적인 집단 하나가 바로 해병대였던 거예요. 근데 해병대는 김계환 임성근을 지키려다 보니 인사가 없어서 지금 작년에도 유일하게 장성 진급자가 안 나온 군대가 해병대밖에 없어요. 다른 육해공군은 진급 잔치를 한 거예요. 너무 진급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수가 사성 장군이 이제 해병대 사령관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나마 해군 총장이라지 육군공군은 더 아래 기수예요. 세상에. 이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성 장군 중에 제일 고참이 쓰리스타 김계환이든. 합창의장만 빼고. 이 현상이 되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마비돼가지고 이제 해병대가 제일 고령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적체된 사람들은 이제는 나가겠지. 거기에다가 다 대장 불가리 하는데 여기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차고 차서 올해 원래 10월이 2년 임기 만료지만 6개월 이런 거 자녀 임기 안 거친 건 이 정부에서는 예사로 벌어진 일인데 유독 해병대에 대해서만 법적 임기 2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직이 뭐가 되겠어? 거기다 임성근 사단장도 안 나갔다. 여기 단 유임이라고. 이렇게 되면 해병대 장군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죠. 워낙 거기서 두 명을 먹고 들어가니까 장성 숫자가 그럼 끝난 거예요. 진급 공석이 안 나와요.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잃은 해병 수뇌부가 포진돼 있는 이런 군에서. 야, 그러면 해병대 안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엄청 나오는 그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장군단이.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들려오죠. 그리고 내가 그때 아니 김종대 의원 이것 좀 얘기해 줘. 이런 거예요. 나가 이 얘기 좀 해.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해병대 사령관이 원래 총선 전까지는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해병에 뭐 6여단 저 백령도 또 포항에 포항 특정경비사령부 제주도 9여단 이거 순회의 월간 일정표가 다 공개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임된다고 하면서 그 월간 일정표에 순회 계획이 다 빠졌다. 그러더니 그거 고별 순회 아니었다 그러면서 일정표를 비공개로 바꾸다가 요즘은 월간 일정표를 비공개로 돌리고 일일 일정표만 내. 그거 왜 그러냐? 네. 아니 나간다고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 얘기 하니까 이젠 일정표 자체를 비문문으로 바꿔버렸어. 김종대 의원 때문에? 나가 또 얘기할까봐. 또 얘기할까봐. 근데 내가 바꿔버린 걸 또 폭로하잖아 지금.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사초 기록하는 사람들이 말에서 떨어졌다 이거 왕이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것까지 기록을 하는 게 기록의 문화 대한민국. 아니 근데 이렇게 티가 나게 인사를 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최상병 사망 사건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확 끌게 된 게 결국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종섭 전 장관이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약한 고리다. 그래서 이종섭이 입을 열면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 좀 이렇게 씌워준 멀리 보내면서 우리가 이만큼 당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여주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호주 대사 임명을 했다가 최상병 사망 사건이 다시 급 관심사로 부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총선 참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호주 대사 임명을 안 하고 그냥 안 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좀 달랐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5월 2일 본회의 회부한다고 하는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총선 결과도 지금보다는 국힘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머리가 나쁘면 머리 쓰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근데 이것도 너무 티나잖아요 인사가. 티나게. 진짜 너무 티가 나. 정말. 그러니까 이 정부는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최악이죠. 이게 진짜 멍청함 게을러야.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거기다가 이시원 공직 기간까지 떴어요. 그것도 발빠르게. 그때 그 사건 기록 회수라는 게 우리는 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작년 국회 증언은 장관 짓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짓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월 지난주 17일 날 이종섭 장관이 뜻밖의 말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소환이 임박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불어버리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BC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화가 가고 그때 거의 동시에 밑에 박모경정이라고 있어요. 그 공직기강 비서실에. 거기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경북경찰청에 연락을 하고 연락은 곧 국방부에서 서류 회수를 할 거니 내줘라. 국방부엔 전화해서 전화해놨으니 회수해라. 그러면은 장관을 바이패스하고 이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비서관실에서. 누구 짓이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박정원 대령 변호인은 그뿐만이 아니라 박정원 대령에 대한 이 건과 구속영장 신청도 사실은 이시원 비서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보인다고. 김정민 변호사 출신. 네, 맞아요. 오늘 아침 와서 얘기하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이 지금은 언론에서 이 사건 흐름도를 전화 통화하고 아예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JTBC, MBC가 연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 소환이 임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 시작된 거예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안 하던 말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유재원 법무관을 필두로 공수처 다 소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싹 다 전원 소환하겠다. 아니 근데 그 싹 다라는 게 네. 밑에 지시받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출국 금지자들 이거 이제 다 소환하겠다 이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내가 살아야 되는 판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대환 공수처 수사 그 사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종섭, 유재은, 김계환뿐만 아니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그다음에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싹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국방부부터 뭔가 기소될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도 포렌식을 안 했는데 뭐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우 휴대폰 한두 대 저 포렌식하고 그다음에 저 압수수색도 안 하고 전화국에서 받은 통신 기록만 갖고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사건 흐름도가 나오는데 네. 제대로만 했더라면 이게 그리고 소환이 시작된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측 불가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전직 검사로서 볼 때. 일단 공수처가 지금 처장은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다소 어수선해요. 사실은 출범하고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죠. 맞아요. 그동안의 성과도 미비했고 그래서 수사 인력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주로 받았는데 결국엔 수사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의 문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의지는 있어 보여요. 그러면 정말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가 뭐 뜻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잘 축적되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번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건이. 보통 특검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검사들도 결국에는 이제 사건을 넘겨야 되잖아요. 특검 쪽에. 근데 나중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혹시라도 수사 기록이 넘어갔는데 제3자의 눈으로 이제 그때는 특검이 되겠죠. 특검이 보기에 아니 이때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지? 이걸 왜 빠뜨렸지? 이런 책이 잡히는 게 싫어서 그게 또 본인한테 나중에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책 잡히지 않기 위한 수사라도 최선을 다 해놓거든요. 그 상태에서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생각은 특검을 하게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불확정 상태입니다만 최선은 다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최상병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어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잘하고 있다가 23%였는데 이번 주에는 24%로 올랐어요. 근데 지역을 보면 말이죠. 대구 경북에서 지난주에 잘하고 있다가 35%였는데 이번 주에 25%로 주저앉습니다. 이제 10%포인트가 빠졌고요. 이제 광주 전라에서는 이제 4% 올라서 9%가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대구 경북의 민심 변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1%. 아니 왜냐하면 갤럽에서 밝혔어. 이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23이 24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더군다나 오차 범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표현보다는 지난주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왜 10%나 빠졌느냐? 이른바 그 무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무리 효과? 아니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욕해도 국힘은 욕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선뜻 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과반도 아니고 35%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았네.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 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네. 나 말고도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3분의 2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네. 3분의 1만 잘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3분의 1 정도가 잘한다라고 답을 해줬으면 이번 주 조사에서는 4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틀렸네 하고 이제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학자 노이먼이란 정치학자가 말한 저 오피니언 클라이밋, 우리 용어로는 그 저 의견 분위기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피니언 클라이밋. 그런데 이때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건 인간이 가진 유사 통계적 감각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정도로 뭐 지지해 또는 반대해 이런데 유사 통계 기관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침묵의 나선 이론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네. 제가 연초에 뭐 대구 서문시장이나 그쪽 지역을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또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서문시장의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화재 난 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지금도 분쟁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상실감이 많은데 정치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꼭 이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마저 등 달리면 어쩌노. 그러니까 지금 23% 뭐 24% 예. 지지라는 게 어떨 때는 콘크리트 지지 같지만 네. 그것은 저기 싫기는 하고 또 좀 뭐 혼은 내주고 싶지만은 우리마저 그럼 어떡하냐 이런 류의 지지.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도 그런 류의 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일종의 어떤 동정표에 가깝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알고 보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인 줄 알고 쑥 밟았더니 쑥 빠져. 진흙탕 지지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나 발이 쑥 들어가. 예. 그럼 이건 콘크리트가 아닌겨. 어떻게 이게. 보세요?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무슨 진흙탕 속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무슨 진흙은 이벤트가 빠지면. 생긴다고 하면 더 예.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지금의 상황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총선 참패 이후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분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대호각성을 하고 확 바뀌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2016년 총선 참패 이후에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누가 당선이 되냐면 당시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누가 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복심이고 비서 출신이잖아요. 네. 정무수석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서 당 대표로서 하는 발언이 쭉 그 이후에 흘러가는 그 전국에서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비서로서의 발언으로밖에 안 들리는 발언이 연이어졌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철규 의원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똑같은 걸 말씀드리면 그때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인데 비서실장이 됐네. 그런데 그 정진석 의원이 난 국회에서 소리도 벅벅 지르고 술도 잘 먹고 또 나하고 같은 국방이고 담배도 같이 자주 피니까 내가 참 친하게 지냈고 난 그 사람 나쁘게 안 봤어. 근데 이제 탄핵 시점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데 원내대표가 그 뭐 우병우, 미르케 이런 거 다 그냥 정치 공세라고 그냥 치부하고 정진석 대표가 전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랬다가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난 게 태블릿 PC 그 까질 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권력자한테 직언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덩치값을 못 하더라고. 이 국회에서만 그 소리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정현 대표하고 탄핵 그 뭐 겨울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순순히 체념한 듯이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고맙습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면 어떡하지?
이제는 진실을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러는데 뜻밖에도 내려놓더라. 그래서 본인은 고맙다 그랬다. 또 나는 실제 고맙다는 거야 그게. 그랬던 행태가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 권력자 앞에서 약해지는 분 아니냐. 난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 못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러면 그때도 아니 저 배가 가다가 빙하에 지금 부딪혔어. 네. 그러는데 잠시 후에 이게 침몰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배는 말이야 이게 세계 최고의 배고 이러고 있다가 타이타닉이 어떻게 되냐고. 네. 그때 1등 항해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데 그분이 또 이번에 주요 보직을 맡은 비서실장으로 또 갔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던 말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거기에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역시 데자뷰라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게 2016년 데자뷰다. 네.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연말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내려놓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더 일찍 뭐 6개월이든 아니면 2016년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패배 이후에 바로 내가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여당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 친박이 아니었던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지휘하게 하고 그때는 사실 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좀 더 남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졌던 권력을 장악력을 좀 내려놔야겠다라고 했다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에 대한 그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도 내가 가장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시켜야 되고 당대표도 좀 관계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 말 들을 사람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통해서 DJ의 길이냐 박근혜의 길이냐 그 칼럼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영수회담 의제 없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바로 또 환영 입장이 나왔어요. 오전 10시와 10시 1분에 마치 약속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될 텐데 DJ 길이에요? 박근혜의 길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총선 참패 이후에 특히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3% 최저점을 찍은 날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만나기 위한 준비 모임에서 의제를 어떤 거로 설정하느냐를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합의가 전혀 안 이루어져서 이러다 영수회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어제만 해도 이러다 무산되나 보다. 맞아요.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걸 야당 대표가 내가 의제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다 포기하고 그냥 조건 없이 만나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환영. 아니 누가 사람이 커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 진짜? 야 그럼 그거는 곤란한데.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양보하고 내 거를 고집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커 보이지. 그렇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러고 하다가 저쪽에서 하니까 아유 잘 됐네. 아니 이게 모양새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창피한 일이에요. 네, 사실은 옛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영수회담은 자주 열렸거든요. 난 그때 전두환 때 이민우 그때 민주당 총재가 전두환 만나러 막 딱 청와대 문 열어젖히고 들어가는 모습도 선하고 가서 했던 얘기가 신문에 전면 기사로 났어요. 그 모두 발언 깨알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반응까지 상세히 그때 난 조선일보가 기억나는데 거의 2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럴 때는 대통령이 한번 접고
그 야당 대표한테 무슨 말이든 한번 다 해보시라. 다 듣겠다. 다 듣겠다. 다 듣겠다. 네. 이랬지. 거기에다가 저기 그 아마도 가장 당 대표 회담이 많이 열린 때가 문재인 대표인데 전 그때 원내대변인이었거든요. 네. 그 청와대 가서 그 합의문도 작성하러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황교안 대표도 오시고 뭐 전희경 의원이 대변인으로 따라오고 뭐 해가지고 파트너로 우리가 실무 회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 앞에서 참 불편한 적도 많았습니다. 원내대표 회담일 때는 김성태 저기 원내대표가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를 뭐 마치 왜 데려왔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듣는 윤수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한병도 정무수석한테 저 김성태 의원 말이 사실이요? 이러니까 정무수석이 에이 그럴 리가.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잠깐. 네. 그럴 리는 없고 이래가지고 수습하고 또 진행이 돼. 네.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다 보면 아니 저기 영수회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5당을 다 불러놓으니까 지가 밀담을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뭐 이러다가 그러면 황교안 대표나 저기 그 김성태 대표는 제발 저 사람들 빼고 1대1로 좀 만나자 이랬거든. 네. 그래서 한 번인가 또 됐어 그게. 네. 아니 이렇게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할 때만 근사하게 포장이 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뒤끝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영수회담은 보니까 뭔 놈의 조건이 이렇게 많고 뭔 놈의 조율 아니 남북 정상회담 합니까 지금? 거의 그 수준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합니까 지금? 네. 같은 정치 파트너들끼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환영성명이 나온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 그렇다고 말을 안 할 거냐고. 그러면 가가지고 의제 이런 거 뭐 이렇게 마쿠해서 조율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무원들이 와서 입 들어맞고 사지 들어서 그러면은 뭐 그러네. 끌어내겨 안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최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틀막 영수회담 할게 이거. 안 되는 걸 뭘 그래 뭐 사소한 문제를 갖고 이러시니까 결국 다 나오게 돼 있어 만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의제는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상황은 대통령실은 부지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하면 안 된다. 의제 조율하자고 그러고 뭐 네. 이건 되고 안 되고 부지런 떨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그 입틀막 영수회담 하면 진짜 큰일 났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그 아마 네.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굉장히 공손하게. 네.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막 범죄자라고 그러고 피의자라고 막 아니 그랬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표변해요. 변신이 가능한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야당에서 제기한 뭐 민생 관련해서 또는 뭐 최상병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다 수용할까요? 아니 듣긴 듣겠죠. 듣지만. 수용은 다른 문제죠. 안 네.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정말.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경청은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닐까. 네. 그런 정도로 일단은 하되 네. 구체적으로 뭘 합의했다 성과를 남겼다 이런 부분은 좀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 내 생각에는 문재인식의 해법이라면 그때는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자주 만나는 걸 뭘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켜지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하고 뭐 직통 뭐 채널을 합의하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 여지를 좀 남겨가지고 하면은 체면 치레는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책 협의회 뭐 이런 거 만들고 말이지 민생 협의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협치에 대해 우리가 성의를 보였다 이러지만은 그건 그거고 여전히 민감한 현안이 있는 거거든요. 예. 누가 뭐래도 특검 전국이에요. 예. 그런데 특검도 민생이다. 이게 바로 민생이다. 이렇게 일단은 밀어붙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거를 막는데 아마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당을
대통령 그 부부의 안위를 그저에 하나 도구로 전락시켜 가지고 일종의 그 방탄조를 돌격대를 만들어는 방탄노년단이 탄생한다 이제. 방탄노년단. 그러니까 네. 회담 이후에 어떠한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합의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생각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하고 드러나잖아 이게 인사를 아니 당선자들 통해서. 전화해서 국정운영 기조는 옳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언론 홍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공직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살펴보다. 무엇보다도 이철규 원내대표의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물샐 틈 없이 그냥 요 108석을 똘똘 어떻게 이탈자 한 명 안 나오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탈자가 없을까요? 이탈자가 없을까? 아니 그래서 그 수가 나온 게 저기 표결 시에 전원 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최상병 특검.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는 우린 전원 퇴장하고 이석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탈표 단속이 가능한 아니 거죠. 일단은 퇴장 여부는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철규 의원 외에 다른 후보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후보가 나오든 안 나오면 지금 민주당처럼 찬반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참 그렇긴 한데 거시기하긴 한데 거기 많아서 만약에 단독 후보든 다른 후보가 있든 원내대표 투표 결과 그건 무기명이니까. 까는 순간에 앞으로의 이 이탈표 행로가. 규모가 나오는 거죠. 견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해야 될 특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런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제 5월 2일 날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 본회의 열어야 된다. 이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고 2주간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고 이때는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이때 이제 표가 나올 것이고 그걸 보면 이제 이후에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지금 21대 국회 내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란표 규모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22대 국회는 글쎄요. 그립감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108석이 다 유지가 될지.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온다. 이제 굳건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앞에 그 해자라 그러죠. 그 다 성 앞에는 물이 있잖아요. 자금성 가보셨어? 그럼요. 뭐 이런 데 보면은 그걸 해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공사가 들어간 거거든.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권자들이 항쟁의 시간을 이라는 예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얘기하니까 뭐 그럴까 하지만 우리 많이 겪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자꾸 과소평가들 하는데 이거 들불처럼 타오르는데 순식간이었어요. 그때 2016년에도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아니 이게 마지막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지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하겠죠. 아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하겠죠. 아니, 면담할 왜요? 때 안 할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진석 비서실장께 하고 싶은 말씀은 당신 그러다가 당한 거라며 2016년에 8년 전에 지금 그 시절을 벌써 잊었냐.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제 기억에는 2014년 지방선거인가에 36% 지지율로도 지방선거를 이깁니다. 그런데 2016년에 다 이긴 줄 알고 해외 출장 갔다가 와 보니까 선거가 진 거예요. 그때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는 걸로. 그런데 모든 의석에서 한 석 틀리는 진짜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압승하는 거였는데 그 김용국 의원인가? 그때 김종국 의원, 네. 그 여의도 연구소장 얘기는 두 개 다 올리는데 자기가 참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그 이기는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저 투표 의향까지 데이터가 더 지나가 보정된 거를 나중에 올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위에 정말 눈치 많이 봤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예. 벌써 그 해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연말에 그런 사태가 올 줄을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사태를 두려워해가지고 탄핵 퇴진 안 된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한 달 후에 탄핵안을 낸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걸 뻔히 봤는데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어제 총선 진단 토론회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현장을 뛰었던 정치인들은 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포당, 경포당, 수포당 이렇게 되면 이제 원내 일당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포기하고 40대 포기하고 수도권 포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당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통령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럴 생각도 뜻도 없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수가 작아요. 소수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영남 자민련 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영남 출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의 민심하고는 계속 멀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확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극단적인 조치라도 서슴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나이 연대설이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펄쩍 뛰거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엮이면 안 돼 절대로 지금 상황은. 아 나경원 여기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러. 그러니까 아니 나 안 해 이런 거예요? 보니까 당대표? 만나긴 만난 것 같아. 네. 근데 아니, 실제로 만났다고. 예. 만난 게 공개가 돼서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획대로 내지는 의지대로 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철규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게 된다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될 선거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나경원 대표가 그게 펄쩍 뛰는 거죠. 나도 아침에 그 얘기 하다 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내가 이철규 도움 받아서 당대표 할 군번이야? 아니 객관적으로 우선 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다 뒤로 빠져 자기 혼자 개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다 이준석 대표하고 그 경선 그때 울어버렸잖아요. 북받치겠지. 그래가지고 이래 지켜왔는데. 그때도 그 고생해가지고 원내대표 다 했더니 이제 보니까 이제 좋은 시절 집권 초에 좋을 때는 지들끼리 다 해먹고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당대표라고? 당대표 하면서 줄 세우라고? 나 그런 식으로 못해. 나는 내 목소리 갖고 이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갖다가 그러면 나경원 의원 당대표 안 할까? 안 해요? 출마 안 할까? 그건 안 해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건 다르죠. 그 전에 전번 전당대회처럼 소위 김장연대처럼 비춰지는 거는 펄쩍 뛰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치명상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적 기반이 서울이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입혀지는 순간에 어떤 선거든 다음 선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전혀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찐윤이 다시 당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바닥에 이게 휘발유가 됐던 신나가 됐던 휘발성 물질 내지는 폭발성 물질이 잔뜩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깔려 있다. 이게 스파크가 언제 어디서 붙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미 뿌려진 휘발성 물질을 걷어들이거나 예. 아니면 그 이위에 뭐 흙을 덮던지 뭘 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포기하고 자기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스며들고 없어지는 거지. 네. 지금처럼 여전히 총선 108석 뭐 지난번보다는 누가 그랬대? 5석 늘었다고. 네. 성과야. 오히려 지난번보다 네, 늘었고 늘었다. 득표율도 표차도 줄었다고. 네. 이런 마인드로 행하면 네. 언제 어디서 진짜 불꽃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니 근데 거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나 안 해. 나경원 대표도 나 안 해. 그럼 여기 누가 대표할까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주호영 의원만 총리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도 다른 언론에서 단독 보도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안 쓰던데. 아 그래요? 예. 내가 대구 쪽 언론을 취재했거든요. 예. 근데, 재차 강조.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4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예. 몇몇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만남 하도 궁금해하니까. 예. 그래서 대구에서 이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부부동반으로 만났대. 홍준표 시장 내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넷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님은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여사님은 다시. 다만 안 보일 뿐이야. 여사님은 다만 안 보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뭐 총리 얘기, 뭐 비서실장 얘기 다 하고 있고 또 옆에서 있고 다 했는데 내가 거기서 나눈 얘기까지는 차마 못 전하겠고 요 얘기까지만 일단 드릴게요. 부부 동반이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아이 지금 다음 시간에 너무 그 얘기 들어 20분 남아서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지난주 내내 취재했거든. 나도 취재할 줄 알아. 그러고 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홍 시장이 더 쳤다고. 세게 비판했죠. 여기까지라 그래놓고 또 친 거야. 그날 분위기의 영향이라고 봐야 돼. 아니 그것도 있고 왜 그렇게 아니 분위기 파악이 당연히 밥을 먹어서 나눈 얘기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구나 이거는 뭐 확실하게 파악을 했을 거고. 근데 홍준표 시장이 정치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대통령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손해를 감수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더 세게 했을 거냐. 그래서 저는 홍준표 총리설이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죽지 않은 카드다. 내가 보기엔 본인의 의중은 따로 있으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과 말이 조금 이원화되는 상태 아니냐.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은 다음 이제 차기 대권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총리를 하면 사실상 순장조인데 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거는 총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아니 이회창 총재가 총리하면서 물론 거기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졌습니다만 집권당의 대선 후보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리한다고 멀어지는 건 아니다. 감사원장 했을 때부터 대통령하고는 긴장 관계. 근데 너무 국민적 인기가 좋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품어준 건데 실제 대선 때는 이인재한테 마미가 있었거든. 권영애 안기부장하고 많이 했더라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즘에 자금의 그 총선 이후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그 무대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어. 주로 뭐 만찬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찬 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밤으로 가면 안 돼. 그건 밤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낮에 학교에서 봐야 될 학생이 당구장에서 보이고 호프집에서 보여. 그리고 밤에 휘젓고 다니는 비행 청소년 같이 됐다 보니까 얘기했어요. 비행 청소년. 여사도 그래.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밤에 보여? 그래서 그 슈베르트의 오페라 마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밤의 여왕 아리아라고 들어보셨나? 아, 들어봤죠. 그 조수미가 부를 때 끝내주는데. 그 저기 딱 밤에 그 마녀가 나타나서 하는 거 아하하하하 이러는 거 있어요. 그 분위기로 바뀌었어. 여사님이 밤의 여왕. 밤의 여왕이에요? 야, 밤의 여왕으로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만.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지난번 홍준표 시장 만날 때. 그럼 여사님도 발언에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대통령보다 더 얘기했어요? 특정 주제에 관해서. 어떤 주제? 그건 내가 그건 내가 안 돼. 여기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안 돼. 빨리 거기까지만. 아니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도 이제 여기 빨리 자막 넣어. 자막 저기 넣어. 이건 개인의 의견이지. 저 취재 편의점과 무관합니다. 자막 좀 넣어. 그래야 내가 압수수색 될까봐. 여기를 보호하려고 내가 얘기를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밤에 여왕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어디서 봤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 아소리 날 때마다 한 대씩 맞기로 하는 게 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방송 끝날 때 그 밤의 여왕 아리아도 좀 틀어주고 좀 우리 분위기 있게 좀 합시다 좀. 근데 그거 하면 유튜브 내려야 돼요. 그 음악 저작권 때문에 틀면 큰일 나요. 그냥 화면만 넣어. 아니 그냥 직접 부르세요. 아니요. 불러도 안 그건 돼. 저작권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될걸요 아마? 근데 여하튼 소리가 불러야 돼. 다 부르면 안 돼.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기본행위라. 여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와, 부부 동반으로 그렇게 모임까지. 그 최근 일 아닙니까 사실. 지난주 일이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총리 후보의 이름이 바로 그 여사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제로 부부 동반으로 만났던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안 보일 뿐이다. 나 얘기하고 있잖아. 죽지 않는다. 다만 안 보일 뿐이다. 언제나. 루마니아 대통령이 와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이 와도 그렇고 만나긴 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여사님은 그렇게 쉽게 죽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눈에 안 보이실 뿐인 거예요. 언제 그럼 우리 빨리 자막 넣어. 그럼 언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여사님은? 국민들 앞에. 이거 보십시오. 이번에 작년에 독일 방문을 우리가 나흘 앞두고 국빈 방문을 취소했죠. 이래로. 아니 올해예요, 그것도 1월달에. 올해죠. 그리고 나서 이제 G7도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안 됐잖아요. 뭐 취소됐으니까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대통령실의 이상 기류가 지금 외교에 상당히 어떤 참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글로벌 중추국가란 말을 아무도 안 해 지금은. 원래 그게 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순방이 민생이다. 인도 태평양 저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와이에서 했는데 지금 미국 일본 언론에 이거는 전후의 가장 역사적 회담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커트 캠벨이 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노벨 평화상 윤석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그럼 듣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뭔 일이 있었대? 뭐가 노벨 평화상이 왜 그런데요? 이런데 옛날에 그 경상도 노인 어르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왜 그렇게 자주 나가냐 이랬었는데 요즘 하나도 안 나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금. 저 미국 일본 정상이 만나 뭔 얘기한 거예요?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외교가 작년 올해가 극단적으로 달라요. 극단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의 지속성,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계속성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아주 안 좋은 신호고요.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총리는 누가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당 대표는 누가 할 것인지, 그래서 이 국면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달마 대사님께서 도사님이 예측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해 내가. 자 이게 무슨 말이요? 대통령한테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가서 여사 특검 받으실려 최상병 특검 받으실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는 저기 이렇게 아내를 버리란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은 대통령은 난데 네. 형사소추는 임기 끝나고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마지막 보루인데 네. 아니 뭔 결정을 해도 욕 뒤지게 얻어먹을 판인데 그 결정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딱한 사정이 나오실까요? 있는 겁니다. 딱한 사정이. 네. 딱한 사정이네. 뭐 확실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언젠가 조만간에 열릴 영수회담에서 총리 후보 추천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뭐 좋은 분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돌아와서 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총리 후보는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을 추천해. 총리로? 아니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왜요? 왜 한동훈이에요? 둘이 싸우라고. 왜냐? 홍준표 시장하고 부부 동반 회의에서 거기서 레드라인이 한동훈 위원장이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한동훈 위원장이었구나. 이거 진행자의 실력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자막도 걸 수도 없고 진행자가 자막 좀 내가 생각해서.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 일각에서 특히 누구는 좋다, 누구는 환영이다 이런 얘기가 좋아요. 나오는 게 이 뭐랄까 다른 카드가 안 나오도록 조금 그쪽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엉뚱한 후보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에 원내대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정말 지금 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 대표는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일종의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원내 대표가 먼저 결정되는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내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 전국이 되면 사방팔방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하던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특검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이제 제기된 특검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검 전국이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대표보다는 지금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특검을 다 막아내는 원내대표여야 하는 거네요. 근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도 안 변한 거죠. 일도 안 변한 거예요. 일도 안 변한 거예요.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암담하다. 아니 뭐 암담한 가운데서 원래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이에요. 이게 우주의 천리 아닙니까? 달마식으로 보면 자꾸 그러면 이게 그런가? 산으로 가요. 네, 좋아요.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12시예요. 정리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유구한 대한민국의 민주 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그런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말을 했다. 우리 국민은 살아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하지만 정치의 여전히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럴 때 직접 나서게 국민들을 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 내가 분명히 드리는 충고. 시간이 우리가 1분이 넘었지만 요거는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과도한 의전 요구를 해가지고 네덜란드 대사가 초치됐는데 더 센 게 있다. 요 어느 나라인지 요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다음 시간에 아니 그거 확인해야 돼요? 다다음 시간에. 나 갑자기 요즘 입술이 부르터. 그래 국빈방 부르티. 영국인가? 아니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영국이구나.
그러니까 요새 해가 길어져 갖고 해가 잘 안 지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예. 나 영국이라고 한 적 없어 지금. 나 분명히 나 지금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잖아요.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길 때 앵마기 장치. 수억 대 들어갔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기 다 다음 시간에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나고 작년 초에 벌어진. 예. 이거 현장에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기자가 가서 다 찍어왔어. 네. 그래서 이미 딴 방송에서 써먹었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댓글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막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계속 비공개 일정을 할지 어느 순간 나타날지 이것도 좀 취재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밤의 여왕이라. 밤의 여왕. 밤의 주로 등장하는 조수미의 그 밤의 여왕 아리아 명곡 아니요? 알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리아 중에 오늘 집에 가면서 들어봐야겠다. 이게 최고의 명곡인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꿈별님께서 덕분에 웃어봅니다. 예, 의원님 덕분에 웃어봅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